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합동들 중에서 오일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학기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7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미리 선행 학습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합동들 중에서 오일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일러 정리는 페르마의 소정리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집니다. 정리 6.3절에서 페르마 소정리를 배웠거든요. 페르마 소정리에 대한 내용은 만일 P가 소수이고 A가 P로 나눠지지 않는 정수라면 A의 P 빼기 1승이 모듈러 P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인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내용이죠. A가 P로 나눠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A는 모듈러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인 거죠. 따라서 A의 P 빼기 1승을 모듈러 P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1하고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 경우를 배제하고 이렇게 A가 P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모든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식에다가 양변에 A를 곱해가지고 즉 A의 P승 왼쪽은 오른쪽은 A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즉 A의 P승은 모듈러 P에 대해서 A랑 합동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 식은 한쪽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형태로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가 0인 케이스랑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식 A의 P 빼기 1승이 1하고 모듈러 P에 대해서 합동인 이런 식을 만족하는 두 가지 경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경우가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 지금은 모듈러스 n이 소수일 때 지수를 수반하는 합동식의 특성 요 A의 n승은 모듈러 n에 대해서 n과 합동이다 라는 내용을 배웠는데요. 만일 그러면 모듈러스 n이 합성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페르마의 소정리의 형태와 같이 A의 n 빼기 1승이 또는 여기 이 밑에 있는 식으로 보면 A의 n승이 모듈러 n에 대해서 A랑 합동인 즉 이런 꼴이 성립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죠. 그런데 그 뒤에 페르마의 소정리를 얘기를 해놓고 나서 페르마의 증명은 없었는데 나중에 오일러가 이 페르마의 소정리를 1736년도에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60년대에 페르마의 소정리의 일반화된 정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n이 소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합성수일 때 이 지수를 수반하는 합동식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일러가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관련된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하면요. n이 양의 정수라고 했을 때 오일러 파이 함수를 이렇게 파이 n으로 나타냅니다. 파이 n으로 나타내고요. 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n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n과 서로소인 양의 정수들의 개수를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7장에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곱산술 함수 또는 곱셈적 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오일러 파이 함수를 예로 들어서 이제 다룰 거예요. 자, 오일러 파이 함수는 n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n과 서로소인 양의 정수들의 개수를 세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죠? 서로소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우리가 1.5절에서 배웠어요. 서로소는 뭐냐면 모두 0이 아닌 두 정수들 A, B에 대해서 이 녀석의 최대 공역수가 1이 되면
소로서라고, 이 두 수를 소로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한 정의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볼게요. 여기 n 대신에 오일러 파이 함수의 이 n 자리에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1, 2, 3, 4, 5 해서 12까지만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n이 1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파이 1은 뭐예요? 1과 1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1과 서로서인 양의 정수들의 개수를 세야 되죠. 그럼 1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1하고 1의 최대 공약수는 1인 케이스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오일러 파이 함수의 값이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2인 케이스에 대해서 보시면요. n이 2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2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2와 서로서인 양의 정수들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자, 2인 케이스들은 2를 초과하지 않으면 경우는 1 하나뿐이 없죠.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또 3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1, 2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 녀석들 중에서 3과 서로서인 케이스는 1, 2,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3은 2가 되겠고요. 자, 4, 5의 경우도 해보시면 4는 2, 5는 4. 숫자가 크다고 해서, 입력되는 숫자가 크다고 해서 값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6을 케이스를 보시면요. 자, 파이 6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면 6을 초과하지 않는 수들은 1, 2, 3, 4, 5잖아요. 그죠? 이 녀석들 중에서 6과 서로서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애들은 1하고 5, 두 개뿐이 없어요. 이때는 6의 오일러 파이 함수 파이 6의 값은 2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보면 파이 12인 경우에는 4가 되고요.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듈러스 n의 기하 인여계를 정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모듈러스 p의 기하 인여계를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확장시킨 개념이 되겠습니다. 모듈러스 n의 기하 인여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reduced reduced system인데, 모듈러 n에 대해서 이 정의는 뭐냐면 각 원소들이, 집합을 정의하는 거니까 우리가 각 원소가 어떤 폼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각 원소들이 n과 서로소인 파이 n개의 정수들의 집합을 우리가 모듈러스 n의 기하 인여계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에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선택하게 되면 걔네들은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을 만족하지 않게 돼요. 자, 요 애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6.17인데요. 모듈러스 8의 기하 인여계를 찾아보려고 해요. 자, 정의에 따르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려면 8과 모듈러스 n이 8이죠. 여기서는 8과 서로소인 경우는 1, 3, 5, 7만 해당이 돼요. 그죠? 중간에 있는 2, 4, 6은 여기에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죠. 서로소가 아니에요. 8과 서로소가 되는 수들은 1, 3, 5,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수를 보시면요. 파이 8과 서로소인 그런 그 8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8과 서로소인 그런 원소들의 개수가 4개잖아요. 그죠? 그 4개를 정확히 구성하는 그런 집합이므로 얘가 바로 모듈러스 8의 기하 인여계가 되겠습니다. 자, 모듈러스 8의 기하 인여계는 이 집합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볼게요. 모듈러스 8의 기하 인여계, 또 다른 예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을 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모듈러스 8에 대한 기하 인여계가 되는데요. 왜냐면 여기 집합의 원소들의 개수가 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은 모두 8과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하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 모듈러스 n의 기하 인여계의 그 정의 조건을 잘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도 모듈러스 8의 기하 인여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관찰을 해보면요. 우리가 좀 전에 정의했던 위의 첫 번째 예제 1357하고 두 번째 봤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를 3이라고 하는 이 두 집합에 대해서 좀 매핑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5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봤어요. 5하고 마이너스 3. 5하고 마이너스 3의 관계는 모듈러스 8에 대해서 합동의 관계를 만족하는 수들이에요. 이 두 개의 숫자가 합동의 관계를 만족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정의가 뭐였냐면 정수 A하고 B가 모듈러스 N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는 조건은 뭐냐면 뭘 만족해야 되냐면 M이 A하고 B의 차를 나누면 됩니다. 근데 5하고 마이너스 3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5 빼기 3은 8이잖아요. 그죠? 8이 8을 나누니까 정의 조건을 잘 만족하죠. 따라서 첫 번째 5하고 마이너스 3은 합동인 관계, 모듈러스 8에 대해서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죠. 7하고 마이너스 1인 케이스도 볼까요? 7하고 마이너스 1. 이 경우도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7 빼기 1은 8이 되죠. 8로 나눠 떨어지니까 두 수 7하고 마이너스 1은 모듈러스 8에 대해서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5가 마이너스 3의 대응이 되고요. 7이 마이너스 1의 대응이 되죠. 1, 3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두 숫자가 모듈러스 8에 대해서 합동인 관계에 다른 숫자로 이렇게 표현된 집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모듈러스 8의 기하 이응여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밑에 지금 최대 공약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8의 약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중에서 서로서의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은 1, 3, 5, 7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데 여기 5하고 마이너스 3의 약수들을 한번 보면 5의 약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이 두 녀석들에 대해서 즉 8하고 5의 경우 최대 공수를 보시면 1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8하고 마이너스 3의 경우에 대해서 보시면 역시 최대 공수가 1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듈러스 8의 기하 이응여계의 이 조건들을 잘 만족한다는 걸 밑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제 5하고 마이너스 3은 서로 모듈러스 8에 대해서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는데 둘 다 8에 대해서 서로서의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여기 각각 5하고 마이너스 3은 그 각각의 모듈러스 8의 기하 이응여계에 속하는 그런 식의 원소들이었는데 모듈러스 8에 대해서 합동의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실제 그 8하고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 보면 둘 다 최대 공약수가 1이 돼서 서로서의 관계를 잘 만족하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자, 모듈러스 8의 기하 이응여계를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예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모듈러스가 이번에는 10인 경우에 대해서 기하 이응여계가 어떤 그 모습인지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모듈러스가 10이니까 11을 초과하지 않는 애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12와 서로서의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야 돼요. 자, 12는 지금 2하고 3하고 자, 이 약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는 여기서 배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볼게요. 2, 3, 4, 3의 배수 6 해당되고요. 8도 2의 배수 해당되고 9도 3의 배수, 10도 2의 배수. 남는 거는 1, 5, 7, 11이 남죠. 그죠? 4개가 남아요. 이렇게. 자, 오일러 파이 12의 값은 4죠. 정확하게 4개 잘 맞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즉 5, 7, 11, 5, 1, 5, 7, 11로 구성되어지는 집합은 모듈러스 12의 기하 이응여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얘와 그 다른 예를 또 볼게요. 모듈러스 12의 기하 이응여계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1, 5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밑에 있는 그런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위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7하고 마이너스 5를 보시면 모듈러스 12에 대해서 합동의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7하고 마이너스 5, 그죠? 7하고 마이너스 5.
그리고 11하고 마이너스 1도 모듈러스 12에 대해서 합동 관계를 만들어내는 요거하고 요거. 조금 전에 봤던 모듈러스 8의 경우에 모듈러스 8에 해당되는 경우처럼 이렇게 나머지 1하고 5는 그대로 두고요. 7은 마이너스 5로 바꾸고 11은 마이너스 1로 바꿨을 때도 여전히 모듈러스 12의 인여계가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여기 밑에 있는 집합의 구성 원소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보시면 12와 서로소가 돼요. 그죠?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7을 모듈러 12에 대해서 합동인수 마이너스 5로 바꿨고 11을 모듈러스 12에 대해서 합동인수 마이너스 1로 바꿔서 표현했지만 결국 바꾼 그 결과 원소들은 여전히 모듈러스 12하고 서로서인 관계를 잘 만족하면서 이렇게 모듈러스 12의 기하 인여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두 개의 예에서 봤는데요. 위에 있는 그런 경우보다 밑에 있는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언가 계산하기 좋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를 좀 뒤에서 볼게요. 자, 그 전에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6.3절의 연습문제 2였는데요. m이 양이정수라고 가정할게요. 모듈러스가 이번에는 꼴이 2의 m승의 형태예요. 모듈러스 2의 m승의 기하 인여계를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듈러스 2의 m승의 기하 인여계. 자, 그러면 정의대로 따라가면 모듈러스 n의 기하 인여계의 정의는 각 원소들이 n과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그죠? 전체 개수는 하이 n개를 가져야 되고요. 자, 모듈러스 2의 n승과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 애들 찾기 위해서 단계 보겠습니다. 2의 m승과 서로서인 정수들은 먼저 2를 약수로 갖지 않는 홀수들이어야 돼요. 2를 약수로 갖지 않으니까 홀수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m승과 서로서인 정수들은 홀수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그 대응문제 또는 기록법을 통해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2를 약수로 갖는 정수 n은 2의 m승과 서로소가 아니게 되죠. 그죠? 2를 약수로 갖는 어떤 정수 n은 2의 m승과 서로소가 아니에요. 왜냐면 n을 2가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2는 또 2의 m승도 나눠요. 그러니까 n하고 2의 m승의 최대 공약수는 일단 2가 공약수로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2보다 큰 낫게 되겠죠? 즉 1보다 큰 그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이때는 서로소가 될 수 없어요. 자, 이 문장이 명제가 참이 되니까 이것의 대응 명제를 써보면 2의 m승과 서로소인 정수들은 2를 약수로 갖지 않는 정수들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2의 m승과 서로소인 정수들은 얘의 부정은 얘의 부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봤고요. 2의 m승과 서로소인 정수들은 2를 약수로 갖지 않는 호수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호수들 중에서 또 우리가 더 추려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런 호수들은 2의 m승과 1보다 큰 공약수를 갖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즉 1보다 큰 공약수를 갖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홀수들은 2의 m승과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하게 되죠. 자, 이런 홀수들이 2의 m승과 1보다 큰 공약수를 갖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1보다 큰 공약수를 갖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의 m승과 주어진 홀수의 공약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공약수의 꼴이 2의 t승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의 m승을 나누는 그런 식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2의 t승인데 t의 꼴은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홀수들이
2의 t승 형태가 공역수가 이제 됐는데 이 중에서 가능한 경우는 t가 0인 케이스뿐이 없어요. 그죠? 1보다 큰 그런 공역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2의 0승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1이 되니까 이거는 이 그 홀수들이 모두 2의 m승과 서로서인 그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홀수들 2의 m승보다 작은 홀수들을 다 모아보면 그것이 바로 모듈러스 2의 m승의 기하 인역계가 된다 하는 걸 알게 되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예제 연습 문제 3번인데요. 6.3절에 m이 2가 아니고요. 양의 정수라고 할게요. 만일 C1, C2, C 파이 m이 모듈러스 m의 기하 인역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하 인역계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이렇게 CI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 개수는 파이 m개로 나타나게 해서 끝에 있는 인덱스를 파이 m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뭐가 되냐면 모듈러스 m에 대해서 0과 합동인 관계를 만족한다 하는 게 연습 문제 3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봤듯이 모듈러스 8의 기하 인역계를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때 모듈러스 8의 기하 인역계로 1357이라고 하는 집합도 봤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도 봤어요. 자, 이거는 5를 마이너스 3으로 대체했고 7을 마이너스 1로 대체한 그런 식의 경우가 됐는데 이 뒤에 있는 녀석을 봤더니 값이 같고 서로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 정확하게 이렇게 짝을 지어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되죠. 자, 이 정리가 이 문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먼저 보면 8에 m이 8인 케이스예요. 8이 모듈러스 8의 기하 인역에 대한 합을 보시면요. 모듈러스 8이 1357 첫 번째 집합을 볼게요. 그러면 1357을 다 더한 값이 계산해보면 1하고 7은 8이고요. 3하고 5는 8이 되죠. 그래서 16이니까 모듈러스 8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인공을 만족하게 되죠. 잘 만족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자, 두 번째 경우도 두 번째 이 집합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을 다 더해보면 얘는 0이 되죠. 모듈러스 8에 대해서 0과 합동인 관계를 잘 만족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예를 볼 때는 잘 만족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조금 전에 봤던 이 두 번째 집합이 여기 주어진 문제를 증명하는데 이게 성립하는 거를 이 문장이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하는데 아이디어로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A하고 M이 서로서라고 한다면 최대 공역수 1이라고 한다면 A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마이너스 A도 M하고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해요. 이거 앞에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C1, C2, C 파이 M 각 원소들이 이렇게 CI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CI가 M과 서로서인 관계를 만족한다고 한다면 즉 CI하고 M의 최대 공역수가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CI랑 M은 또 최대 공역수가 1이 즉 서로서인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CI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여기 모듈러스 M의 기하 인역의 원소들 중 어느 하나에 이제 속하게 되겠죠.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CJ라고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CI가 CJ라고 이렇게 CJ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일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CI가 마이너스 CI랑 모듈러스 M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CI랑 마이너스 CI가 모듈러스 M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한다면 양변에다 CI를 더하면 모듈러스에서는 덧셈, 곱셈 다 성립한다고 했었죠. 양변에 CI를 더하면 왼쪽은 2배의 CI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러스 M에 대해서 이 2배의 CI가 0하고 합동의 관계를 만족하게 되죠. 근데 M이 2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어요. 문제에서. 따라서 CI하고 M은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 공역수가 1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CI가 1이 되면 얘가 2하고 0하고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죠. 모듈러스 M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 모순이 나오니까 CI하고 M은 1이 아닌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CI하고 M이 1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서로 소인 관계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 서로 소인 관계를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쌍들을 CI하고 마이너스 CI를 찾아서 더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조건들의 왼쪽 파트가 다 0이 돼서 서로 짝짝서 0이 되겠죠. 전체 모듈로스 M에 대해서 결과값이 0하고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모듈로스 N의 기하 잉여계를 가지고 또 다른 기하 잉여계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나중에 오일러 정리의 증명에 쓰이게 됩니다. 정리 6.13에 대한 내용인데요. 만일 R1, R2, 알파이 N이 모듈로스 N의 기하 잉여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A하고 N이 서로서인 그런 양의정수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게요. A라고. 그리고 나서 이 A를 여기 조금 전에 기하 잉여계로 표현했던 R1, R2, 알파이 N 원소들에다가 각 원소들에다가 A를 곱한 녀석 이렇게 AR1, AR2, AR파이 N으로 구성되어진 집합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집합은 뭐가 되느냐? 정리의 주장은 모듈로스 N의 그 기하 잉여계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듈로스 N의 기하 잉여계가 주어졌고 N과 서로서인 그런 녀석을 A라고 나타내면 이 N과 서로서인 A를 각 원소에다 곱해서 만든 이 새로운 집합도 모듈로스 N의 기하 잉여계가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증명은 두 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보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ARJ와 N이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야지 모듈로스 N의 기하 잉여계의 원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즉 ARJ랑 N하고 최대 공역수는 1이다. 그걸 먼저 보이려고 합니다. 자, 증명 방법은 비례법을 통해서 보일게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나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ARJ랑 M이 최동역수가 1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대체 1보다 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RJ랑 M의 최대 공역수를 나누는 소수 약수 P가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럼 P가 ARJ랑 N의 약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각 개별적인 입력값들을 또 나눠야 되겠죠? 즉 P는 ARJ를 나누거나 또는 N을 나누는 그런 식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P가 ARJ를 나눈다고 한다면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ARJ를 나눈다고 한다면 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RJ를 나누거나 또는 A를 나누게 되겠죠. 그죠? 소수가 곱해진 두 수를 나누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나누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이 P라고 하는 것은 N의 공약수이기도 하니까 P가 N을 나누는 건데 성립이 되죠. 그죠? 그래서 P가 N을 나누고 P가 A를 나누거나 이렇게 P가 N을 나누고 P가 RJ를 나누는 여기서 좀 표현을 이렇게 케이스, 이 케이스를 만족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RJ가 정수 N에 따른 기하 잉여계의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RJ가 정수 N에 따른 모듈로스 N에 대한 기하 잉여계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P가 RJ하고 N을 동시에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RJ랑 N은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보다 큰 P가 RJ랑 N을 나누게 되면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하지 않게 되죠. RJ랑 M은. 따라서 그 다음에 또 A하고 N은 그 가정에 의해서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A하고 N은 이제 그 최대 공역수가 1인 걸 만족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P가 A와 N을 또 동시에 모두 나눌 수가 없게 돼요. 그죠? A하고 N은 서로소인 관계가 있는데 동시에 P가 A와 N을 동시에 나눠버리면 A하고 N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는 1보다 큰 그런 값이 되니까 모순이 생기죠. 어느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전체 경우를 다 따져봤더니 모순이 나오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따라서
ARJ랑 N은 서로 소인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자, ARJ랑 N이 서로소라는 걸 만족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구성되어진 이런 집합의 형태 중에서 어느 두 녀석이 서로 모듈러스 N에 대해서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결론은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 합동이 아니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 ARJ의 그 꼴인데요. 여기서 J와 K를 1보다 크고 파이 M보다 작은 J 여기 K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ARJ랑 그 다음에 ARK랑 모듈러스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이 이 조건이 어떤 걸 임플라이 하는지 의미하는지 우리가 결과를 이끌어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J하고 K는 같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A하고 N은 서로 소인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가정에 의해서. 다른 정리 4.5.1에 의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A하고 N은 서로 소인 관계를 만족하니까 이 식에서 A의 여건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다른 정리 4.5.1에 의해서 존재하게 돼요. A하고 N이 서로 소인 관계를 만족하면. A의 여건이 존재하니까 양변에다가 A의 여건을 곱해서 우리가 RJ랑 RK가 모듈러스 N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런데 RJ랑 RK는 모두 정수 N에 따른 모듈러스 N에 대한 기하 잉여계에 속하니까 RJ랑 RK가 모듈러스 N에 대해서 합동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순이 나오죠. 그래서 증명을 우리가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이렇게 최초 주어진 R1, R2, 알파이 N의 N으로 구성된 집합이 모듈러스 N의 기하 잉여계라고 한다면 N과 서로소인 A를 우리가 선택해서 각 원소에다 곱해서 만든 이런 집합도 모듈러스 N에 대해서 기하 잉여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를 통해서 볼게요. 예제 6.18입니다. 예제 6.18. 자, 집합 1357이 모듈러스 8의 기하 잉여계라고 앞에서 봤었죠. 그죠? 1357.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모듈러스 8하고 서로소인 3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 3을 가져다가 여기 집합의 각 원소에다 곱해서 새로운 집합을 구성해 볼게요. 1에다 3을 곱하고 3에다 3을 곱하고 5에다 3을 곱하고 7에다 3을 곱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집합. 그러면 이 첫 번째 원소는 3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9, 세 번째 거는 15, 네 번째 거는 21이 되죠. 그죠? 정리에 따르면 3, 9, 15, 21이 정수 8에 대한 기하 잉여, 그러니까 모듈러스 8에 대한 기하 잉여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정리의 결과니까요. 이렇게 정리의 내용이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보시면 3, 9, 15, 21 어떤 것도 8하고 서로 소인 관계를 잘 만족하고 있어요. 서로 소가 아닌 게 없죠. 그리고 이 두 녀석 중에서 어떤 걸 택해도 서로 모듈러스 8에 대해서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는 녀석이 없어요. 그죠? 자, 우리의 이제 목표는 오일러 정리에 대한 이제 증명인데요. 즉 오일러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오일러 정리는 아까 앞에서 이제 티어럼 6.14에 대한 내용인데 뭐냐면, 만일 M이 양의 정수이고 A가 M과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했을 때 서로소인 정수라고 할게요. A가 즉 A하고 M의 최종 정수는 1인 걸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A의 파이 M승은 모듈러스 M에 대해서 1과 합동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일러 정리의 내용이에요. 자, 얘를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증명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아래 예제 6.19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자, 조금 전에 모듈러스 8의 기하 잉여계로 1357을 우리가 처음에 봤었고요. 여기다가 8하고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하는 3이라는 숫자를 각 원소에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3, 9, 15, 21을
구성했었죠. 그죠? 이 집합은 둘 다 모듈러스 n에 대한 모듈러스 8에 대한 최소 기하 잉여 개를 만족하게 되죠. 여기서 두 집합의 원소들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357 왼쪽은 이렇게 쓸게요. 오른쪽은 3 곱하기 1, 3 곱하기 3, 3 곱하기 5, 3 곱하기 7로 이렇게 곱해진 형태로 쓰겠습니다. 이것의 결과되는 수를 쓰지 않을게요. 얘가. 지금 얘든 모듈러스 8의 기하 잉여 개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3 곱하기 1, 3 곱하기 3, 3 곱하기 5, 3 곱하기 7은 지금 3 곱하기 1은 3이고요. 3 곱하기 3은 9가 되겠고 3 곱하기 5는 15.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7은 21. 자, 모듈러스 8보다 큰 숫자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최소 양의 잉여의 형태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자, 그렇게 써보면 이 두 개의 집합은 서로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즉 여기 보시면 9가 모듈러스 8에 대해서는 1이 되겠죠. 1. 15는 모듈러스 8에 대해서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은 모듈러스 8에 대해서 5가 되겠죠. 그죠? 즉 앞에 3, 1, 그 다음에 7, 5 앞에 있는 이 최소 양의 잉여들의 집합 꼴하고 똑같이 돼요. 이 두 번째 집합도. 그죠? 사실 이 두 개의 집합은 모듈러스 8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같은 집합이에요. 최소 양의 잉여로 표현해보면 모듈러스 8에 대한 최소 양의 잉여로 표현해보면 즉 각각의 집합을 곱해도 얘는 모듈러스 8의 관계에 보면 같은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두 번째 집합의 각 원소를 구체적으로 모듈러스 8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식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3 곱하기 1, 3 곱하기 3, 3 곱하기 5, 3 곱하기 7로 쓴 이유는 이 오일러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식에서 3이 4개 들어있죠. 그죠? 하나, 둘, 셋, 4개. 앞에다 모을게요. 3의 4성. 남은 숫자는 1, 3, 5, 7. 1, 3, 5, 7 그대로 둡니다. 여기 1, 3, 5, 7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죠? 합동인 그런 모듈러스 8에 대해서 합동인 식이지만 이렇게 다른 표현을 갖는 애들이 되죠. 자, 1, 3, 5, 7에 대한 구분 8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 관계를 만족하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1, 3, 5, 7은 실제 계산해 보면 105가 되고요. 모듈러스 8에 대해서 105는 8로 나눠보면 실제로 8, 1은 8, 그 다음에 3, 8에 24. 그래서 24 하면 나머지가 1인 거를 만족합니다. 즉 105는 모듈러스 8에 대해서 1이라고 이제 갖게 돼요. 따라서 뭐냐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값은 모듈러스 8의 관점에서 보면 n1하고 똑같아요. 즉 앞에 있는 값만 남아서 3의 4성은 1하고 모듈러스 8에 대해서 합성 관계를 만족하게 되는데 여기 이 4가 뭐였냐면 실제로 그 개수를 어떻게 썼냐면 8의 기하 잉여계의 원소들의 개수를 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센 거잖아요. 그 원소는 최초 기하 잉여계로 구성되어진 그 원소들 1, 3, 5, 7을 센 거랑 똑같아요. 그죠? 1, 3, 5, 7, 4개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개였어요? 그 기하 잉여계의 정의에 따르면 파이, 오일러 파이 8, 4개였죠. 그죠? 저기 올라가진 이 숫자 4, 지수에 올라가진 숫자 4가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냐면 오일러 파이 펑션의 8의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걸로 얻게 돼요. 3의 파이 8승은 모듈러 8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의 관계를 만족한다 라는 것을 얻게 되죠. 이게 바로 오일러 정리의 m자리를 8로 바꿨을 때 나타난 그 폼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그젠플을 봤는데 이그젠플에 내재된 모듈러스 8에 대한 역할을 보시면 임의의 m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논의가. 즉 오일러 정리에 대한 증명을 이 예제를 통해서 숨겨진 그런 아이디어를 확정하면 할 수 있다, 일반화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조금 전에 봤던 예제 6.19를 이용해서 거기 내재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오일러 정리가 성립하는 걸 우리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이 양의 정수라고 할게요. 근데 a가 m과 서로서인 정수라고 했을 때, 즉 a하고 m은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를 만족해요. 그러면 a의 파이 m승은 모듈로 m에 대해서 1과 합동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증명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자, 집합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자, 기억 ing력이에요. 모듈로스 m에 대한 기억 ing력을 이렇게 고려하겠습니다. R1, R2, R 파이 m으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모듈로스 m을 고려하니까 파이 m 개만큼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정리 6.13에서 봤듯이 여기에다가 m과 서로서인 그런 그 a라는 숫자를 곱해가지고 각 원소에다 곱해가지고 만든 새로운 집합을 볼게요. 즉 또 다른 모듈로스 m의 기억 ing력이 되겠죠. 요거를 보면 요거는 이제 모듈로스 m의 이제 기억 ing력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원소를 우리가 원소에 대한 최소 양의 잉여들의 그 집합을 보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R1, R2, R 파이 M 하고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동일한 정수들로 구성되어져요. 그러니까 집합상으로 본다면 이 EA 집합이나 EA 집합은 같아진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각각 기억 잉여계의 집합으로부터 기억 잉여계의 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원소들을 가져다 곱하면 왼쪽은 이 집합의 원소들을 가져다 곱하고요. 여기 오른쪽은 최초로 주어진 기억 잉여계의 원소들을 가져다 곱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져서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 둘은 서로 모듈로스 m에 대해서 동일한 최소 양의 잉여들의 집합이니까 곱하면 모듈로스 m에 대해서 합동의 조건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폼을 다시 재정리하면요. A가 동일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중복해서 곱해지니까 다 모아보면 이렇게 A의 파이 M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개수가 여기 각 원소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전체 개수는 A개가 곱해진 거게 되겠죠. 그래서 A의 파이 M승이 되겠고요. 나머지 R1, R2, R 파이 M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R1, R2, R 파이 M이 곱해진 형태가 여기 되겠고요. 자, R1 곱하기 R2 곱하기 R 파이 M은 M과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해요. 그죠? 그게 각 R1은 M과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고 기억 잉여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얘기했었으니까 곱해도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하게 되겠죠. 따라서 보조정리 4.4.1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여건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모듈로스 m에 대해서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하니까 여건이 존재하게 되겠고 그 여건을 이용해서 얘를 캔슬레이션 시키면 남는 거는 a의 파이 m승이 왼쪽이 남고요. 오른쪽은 1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여건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모듈로스 m에 대해서 합동인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최소 양의 잉여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자 밑에 좀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적었어요. 모듈로스를 8로 생각할게요. 모듈로스를 8로 생각하면 우리가 3하고 11하고 19, 마이너스 5라는 숫자는 다 같은 애들이에요. 모두 합동인 애들이죠. 모듈로스 8의 관점에서. 자, 합동인 관계를 이제 만족하는 건 뭐예요? 만족한지는 한쪽에서 한쪽을 빼가지고 11에서 3을 빼서 8로 나눠지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11에서 3을 빼면 8이잖아요. 8은 8로 나눠지죠. 그죠? 합동인 관계를 만족해요. 11하고 19도 보면 19에서 11을 빼면 8이잖아요. 8로 나눠지죠. 합동인 관계를 만족해요. 사실 3하고 19도 보면 3하고 19도 합동인 관계를 만족해요. 19에서 3을 빼면 어떻게 돼요? 16이죠. 16은 8로 나눠지죠. 예, 얘네들이 다 8하고 모듈로스 8에 대해서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인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요 3이라고 하는 숫자, 즉 어떤 주어진 숫자를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즉 어떤 주어진 숫자가 A가 있으면 A가 8로 나눴을 때 어떤 목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나머지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은 어떤 그런 범위에 있는 그런 숫자일 텐데
여기 이 범위에 있는 나머지 r을 최소 양의 2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3, 11, 19, 마이너스 5가 모두 다 팔라의 합동인 그런 수들인데 전형수들 중에서 특별히 3을 모듈러스 m의 8에 대한 최소 양의 2로 부를 거예요.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거. 또 다른 예를 볼까요? 2를 보시면요. 2하고 10은 서로 합동의 관계를 만들게요. 모듈러스 8에 대해서. 그죠? 10은 모듈러스 8에 대해서 최소 양의 2라고 안 불러요. 왜냐? 2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가 10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 곱하기 1 더하기 2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요 2를 우리가 최소 양의 2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1357이 지금 앞에 예를 본다면 모듈러스 8의 최소 양의 잉여를 모듈러스 8의 기하 잉여계를 이제 봤었는데 그 예로 1357을 봤었죠. 그죠? 135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최소 양의 잉여들로 구성된 그 기하 잉여계가 됐습니다. 예. 자, 오일러 정리에 대한 예제를 볼게요. 이 오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의 천승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의 십진수 마지막 자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우리가 접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오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십진수의 마지막 자릿수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숫자를 3의 10승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듈러스 10을 고려하면 그 최소 양의 잉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3의 10승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듈러스 10에 대해서 계산해서 최소 양의 잉여를 구하는 그런 문제랑 동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일러 정리를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오일러 정리가 뭐였어요? A하고 M이 서로서로의 관계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A의 파이 M승은 모듈러스 M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다 라는 걸 만족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M이 모듈러스가 10인 케이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밑이 3인 케이스니까 A가 밑이시죠. A가 3이라고 한다면 3의 4승은 모듈러스 10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오일러 정리에 따르면. 왜냐? 파이 m이 4니까 그렇습니다. 파이 m은 뭐라고 했어요? 10을 초과하지 않는 10보다 작은 수 중에서 10과 서로서인 그 정수들의 개수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1, 2, 3, 4 해서 일단 10의 약수 중에 2가 있으니까 2의 배수는 해당이 안 돼요. 그죠? 홀수만 해당이 되겠죠. 또 3도 가지고 있으니까 3의 배수들 중에서 3, 6, 9는 해당이 안 돼요. 그죠? 남는 거는 7하고 1, 2, 3, 4, 5, 6, 7, 8 3은 약수가 아니죠. 3은 약수가 아니니까 1, 3, 7, 9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4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의 4승은 모듈러스 10에 대해서 1하고 합동 관계를 만족하니까 여기 3의 4승의 주어진 수 3의 천승을 3의 4승의 250승으로 볼게요. 1000을 4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형태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머지가 0이니까 운이 좋게도 3의 4승의 250승으로 깔끔하게 써준 거예요. 3의 4승은 모듈러스 10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니까 1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의 250승과 똑같은 거예요. 얘는. 3의 4승의 250승은 3의 4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250승 곱한 거예요. 그렇죠? 3의 4승은 여기 모듈러스 10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인 거를 만족하니까 그 각각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1에 250승이니까 모듈러스 10에 대해서 1이 되죠. 즉 3의 천승을 3의 천승의 10진수 마지막 자리를 계산하면 걔는 1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의 그 999승 그죠? 99만 999승의 10진수 마지막 자릿수를 구하죠 하는 문제예요. 위의 문제가 똑같죠? 숫자가 바뀌었어요. 자, 모듈러 10에 대해서 이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다 그랬죠. 좀 전에 오일러 정리를 적용하면 7의 4승은 모듈러 10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인 관계를 만족하죠. 그죠? 이 조건을 이용해서
볼게요. 그러면 17에 999만 9,999 승을 4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형태를 써볼게요.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몫은 249, 999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3이니까 이 표현을 7의 4승 곱하기 224만 9,999승 곱하기 7의 3승 형태로 쓸 수 있죠. 지수에서는 더하기니까 이게 4 곱하기 24만 9,999 더하기 나머지가 3인 그 폼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7의 4승은 1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는 1에 24만 9,999승 1이 되겠죠. 남는 건 7의 3승만 남아요. 7의 3승은 343이니까 모듈로 10에 대해 계산하면 그냥 끝자리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의 99만 9,999승은 10진수 마지막 이 녀석의 10진수 마지막 자릿수는 3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6.3절에 10번이에요. A와 B가 서로서인 양의 정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파이 B승 더하기 B의 파이 A승은 모듈로 AB에 대해서 1학 합동이다. 이게 성립한다. 라는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서로서인 양의 정수라고 한다면 오일러 정리 우리가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 중에 어느 한 녀석을 모듈러스로 두고 나머지를 밑으로 두면 서로 이런 관계를 만들게 돼요. 즉 A의 파이 B승은 모듈로 B에 대해서 1학 합동이고요. B의 파이 A승은 모듈로 A에 대해서 1학 합동의 관계를 만들게 되죠. 요거. 그 다음에 또 A의 파이 B승은 모듈로 A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에요. 왜냐면 A를 거듭 제곱해서 해봐야 A는 모듈로서 A에 대해서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하고 합동의 관계를 만들게 되고요. B의 파이 A승은 모듈로 B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의 관계를 만들게요. B가 모듈로 B에 대해서 0이니까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식하고 여기 있는 이 식하고 지금 모듈러스 A 있는 게 요거죠. 요거를 더해볼게요. 변변. 둘 다 동일한 모듈러스 A니까 각각 왼쪽 변 여기 더하고요. 오른쪽 변 더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게 돼요. 그죠? A의 파이 B승은 A의 파이 B승 더하기 B의 파이 A승은 모듈러스 A에 대해서 1학 합동의 관계를 만족하고요. 또 이쪽도 똑같이 각각 얘랑 같이 짝지어서 왼쪽 변 더하고 오른쪽 변 더하면 이 식이 성립하죠. 그죠? 이게 성립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런 식의 값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거고 오른쪽 이쪽에 식이 동일하고 모듈러스만 다른 그런 식의 경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차이니즈 리마인더 디어럼에 의해서 A하고 B가 서로서의 관계를 만족하니까 이 식은 모듈러스를 확장해도 여기 A하고 B의 곱으로 확장해도 성립한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문제에 주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성립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오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모듈로 M에 대한 영원을 찾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A하고 M이 서로서인 정수라고 해볼게요. 즉 A하고 M의 최저 공역수는 1이에요. 그러면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의 파이 M승은 모듈러스 M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의 관계를 만들죠. 근데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즉 A 곱하기 A의 파이 M승 빼기 1승으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랑 얘의 곱이 1하고 합동인 모듈러스 M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가 역원 정리할 때 서로 곱해가지고 1이 되게 해주는 수를 모듈러스 M에 대해서 상호간의 역원이라고 했죠. 그죠? A에 관한 이 녀석은 역원이 됩니다. 곱해서 모듈러스 M에 대해서 1을 만족했으니까요. 그죠? 즉 A에 대한 역원을 모듈러스가 주어지면 조진수 A에다가 파이 M 빼기 1승으로 해주면 바로 직접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예제 6.20을 볼게요. 오일러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모듈러스가 9인 케이스를 보이려고 합니다. 파이 9가 6이 돼요. 파이 9가 이제 6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 2, 4, 5, 7, 8이 바로 9랑 서로서의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죠. 그죠?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파이 9승 빼기 파이 9 빼기 1승 해볼게요. 그럼 파이 9는 6이라고 했으니까 2의 6 빼기 1승 하면 2의 5승이 되죠. 그죠? 2의 5승은 32가 되고요.
모듈러스 9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5가 되죠. 이 5라는 숫자가 여기 우리가 고려하고 밑으로 고려했던 2라는 숫자에 역원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2하고 5는 서로 역원이 되는 거예요. 모듈러 9에 대해서. 실제 그런지 해볼까요? 2하고 5를 곱해보면 10이 되잖아요. 그죠? 모듈러 9에 대해서 얘는 1이 됩니다. 즉 2하고 5는 곱해서 모듈러 9에 대해서 1합 합동인 걸 만족하니까 서로 역원인 관계를 잘 만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역원을 구하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주어진 합동 방정식을 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A하고 M이 서로서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X는 B랑 모듈러스 M에 대해서 합동인 그런 그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A를 떨궈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의 역원을 곱해야 되는데 A의 역원을 모듈러스 M을 참조해서 바로 주어진 수 및 A를 이렇게 가져다가 A의 파이 M 빼기 1승을 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다가 곱해보면요. A의 파이 M 빼기 1승 곱하기 B 왼쪽에 나타난 이 식이 바로 X의 해가 되겠죠. 모듈러스 M에 대해서. 즉 이렇게 주어진 이 방정식의 합동 방정식의 해는 X는 A의 파이 M 빼기 1승 곱하기 B 모듈러스 M에 대해서 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볼게요. 3x는 모듈러스 10에 대해서 7합 합동인 조건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파이 10을 계산해보면 얘는 4거든요. 따라서 이 x 해는 3의 밑이 여기 앞에 있는 개수 밑을 가져다가 3의 10 파이 10 빼기 1승 파이 10이 4니까 실제로는 얘가 4 빼기 1 3의 3승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다가 7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3의 3승 곱하기 7을 해주면 얘는 9가 돼요. 3의 3승은 27, 27에다가 7을 곱하면 7, 7에 49, 앞에 있는 뭐 적당히 숫자가 나오는데 끝자리 수만 택하는 거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 해가 바로 x해가 9가 된다는 걸 모듈러 10에 대해서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습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